이제는요, 멋진 강연해주신 두 분하고 또 대표님 모시고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던 지겨웠던 시간을 지나서 질문도 드리고 대답도 받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분께도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많이들 흔들리시잖아요. 여러 가지 누구는 뭐 한다더라, 뭐 옆집 누구는 뭐 한다더라. 사실 저도 그게 아이 키우면서 제일 힘든데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좀 아이한테 좀 스스로 맡겨둘 수 있을까요? 부모가 흔들릴 때 어떻게 이 유혹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왜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죠.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흔들려라는 말은요, 흔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떨리죠. 애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다시 내 마음속에 올바른 재판관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고 맞는 것 같으면 뚝심 있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선택이냐는 없는 답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인생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선택을 하고 그걸 옳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길을 쓰고 옳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짐을 또 해보고 또 해보자. 네. 그러면 이 대표님은 혹시 흔들릴 때 어떻게 다잡아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내한테 맡기셨을까요? 제가 사실 이 두 분의 현인 옆에 이 탐욕스러운 머글을 이렇게 앉아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참 쑥스럽긴 합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결국은 이런 아버지 부모의 철학이 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행복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는 가족들이 행복하라고 캐나다로 이민을 보냈어요.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아이러니가 저만 혼자 떨어져서 한국에서 16년 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인생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 가서 행복했느냐? 역시 그 한국인 엄마 밑에 있는 아이들은 참 힘들게 살았죠. 지나온 과정을 다 같이 겪지는 못했기 때문에 커서 아이들이 위기를 겪었을 때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어렸을 때 아이가 커서나 우리 흔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보는 비디오 유튜브에 보면 다 있는데요. 2005년도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축사로 한 명연설이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봤을 때보다도 그 이후에 계속 볼 때마다 전 마지막에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강의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그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도 참 맞는 얘기고, 두 번째가 사랑과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얘기, 세 번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래서 딱 그렇게 말을 하죠. Keep watching, don't settle.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주하지 마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유명한 Stay hungry, stay foolish. 그걸 보면서 사실은 되게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 내가 항상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지금을 돌이켜 볼 때 제일 후회하는 게 그때 내 믿음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참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믿음과 인내라는 두 개의 키워드는 두 아이들을 키웠던 부분적으로 키웠지만 나중에 그 레슨으로 남아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인생이 저희에게 두 번 기회를 주지 않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네,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또 저희보다는 먼저 키워내신 입장에서. 다음 질문은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질문일 겁니다. 아마. 아까 최 교수님이 관계를 많이 얘기해 주셔서 최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부 이전에 사실 아이들과의 관계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네, 그 가끔 막 그런 불치병에 시달리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막 이런 영화를 보면 막 각성해요. 그래 뭐가 중요해? 우리가 건강하면 되지. 근데 금방 돌아서서 화를 내요.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는데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그런 화, 나의 감정, 네.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일단 기본 철학이 잘 살 거다 애들이. 그리고 결국 자기 몫이다. 예. 저는 조금 약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지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잘 살 거고 거기서 경험하는 뭐 시련이나 이런 것도 결국 자기 몫이다. 이거 내가 거기까지 생각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잘 살면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하는 뭐 그게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있고 자기 루틴이 있고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으면 안 흔들리는데요. 그게 없으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관심도 일단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이해한다. 우리 회사에서도 마이크로 매니징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내 행동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아이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이거 다 지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뢰하면서 얘는 얘 인생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살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사니까 어차피 얘네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라는 게 줄어요. 그리고 상속 시기가 늦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유산이 늦게 온다, 양이 준다. 그러니까 어차피 좀 독립적인 존재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게 아이들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사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 가져보시는 것도 네, 무관심한 사람인데 또 화낼 수도 있죠. 극악무도하게 괴롭히지만 않으면 되죠. 그런 마음으로 좀 여유를 가져보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을 좀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하고 싶은 것만 시켜도 될까 싶은데 자유를 주면 노는 것만 택한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이드를 줄 수 있을까? 자율권을 얼마나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질문도 최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학할 때 지도 교수가 그러니까 주 지도 교수가 있고 또 부 지도 교수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학자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국과 동양 문화의 차이를 연구하는 연구들을 더군다나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일본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미 한국에 들어온 상태고 일본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학회 끝나고 밤에 식당에 가가지고 맥주를 마시는데 부 지도 교수였던 분이 옆에 있는 교수랑 고민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얘를 꼭 어떤 대학에 보내가지고 무슨 전공을 시키고 싶은데 얘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렇게 자율성 중요하게 생각 그걸 연구했던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 부르면서 부모는 너무 그러면 안 돼. 우리도 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하게 하는 거가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약간 유예시키는 거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혹시 반론 있으세요? 대표님 혹시 반론이 있으세요? 반론 없고요. 네. 저는 무슨 노력을 했냐면
그 좋아하게 만드는 노력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유권은 줬고요. 근데 자유권을 주면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거보다 이게 왜 재밌는지 아니? 이게 재밌지 않니? 그거를 계속 걔 입구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술관을 데려갔어요. 한가람 미술관에 오르세전이 있는데 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갔는데 초등학교 때 막 뛰어다니죠. 그리고 막 몸을 뒤틀면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야 가만 이거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르세전 좀 이러고서는 다니다가 역지사지를 해봤어요. 내가 10살이면 이게 재밌을까? 아니,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 아니다라고 한 다음에 내가 10살이면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방이 1 전시실, 2 전시실 있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에서 야 우리 방에서 베스트 3 고르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라고 한 다음에 자기의 3등, 2등, 1등, 나의 3등, 2등, 1등 골라요. 난 충분히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얘는 그냥 후두둑 돌더니 3분 만에 와서 난 됐어. 알았어, 아빠 빨리 볼게. 그러고서 이제 3등은 뭐야, 2등은 뭐야, 1등은 뭐야, 왜 그래? 고양이가 있어. 넌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이 눈빛이 어때? 다음 방 가자. 이런 식으로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걔의 입구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서 재밌는 것보다 더 재밌다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가 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불안한 만큼 아이들도 많이 불안하겠죠. 미래 그리고 뭐 닥친 공부 얼마나 힘든 게 많겠습니까. 그 아이의 불안 요소를 좀 없애주고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뭔가 발상만 조금 바꾸면 그쵸? 네, 어렵지 않게 그 순간들을 좀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도 여러분 늦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어떤 질문들을 미리 주셨을지. 이 시대는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스펙이 중요하냐, 아니면 어떤 개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성, 뭐 이런 그런 힘을 가진 아이가 중요하냐. 이 질문은 네 우리 박 대표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이 너무 뻔하지 않나요? 네. 그 젊은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좀 매운맛을 주려고 좀 험한 말을 해서 했었는데 30까지만 살 계획이라면 스펙 관리해라. 근데 만약에 삶이 30 이후까지 연결될 걸 생각한다면 스펙을 신경 쓰지 말고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신경을 써라.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후배들을 계속 만나죠. 30몇 년간. 스펙이나 학벌은요. 3, 4년 내로 세탁이 됩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어도 일을 해보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걔가 무슨 자격증이 많아도 일을 해봐서 아니면 아닌 게 드러납니다. 결국은 생각의 기초 체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힘, 이걸로 승부가 나게 되어 있지 스펙 가지고 나지 않거든요. 떨리는 건 알겠어요. 떨리는 건 알겠는데 긴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짧게 보고 달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할 수 있는 창의성 관련된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도 자주 합니다. 이게 스퀴즈 아웃하지 말고 스피드 오버가 되게 해라. 20대를 스퀴즈 아웃하는 것 같아요. 20대 자격증 따고 스펙 관리는 스퀴즈 아웃하거든요. 너 몇 개 있어? 너 대외 활동 몇 개 했어라고 스퀴즈 아웃하는데 그 길거든요 인생이. 그러면 이게 거기서 스퀴즈 아웃하고 나면 40대에는 뭐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스퀴즈 아웃하지 말고 스피드 오버가 되게 자꾸 집어넣으면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는 인생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럼 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혹은 이미 좀 스펙 관리에 실패해서 난 좀 좌절하는 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제 대답도 뭐 absolutely 그 후자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 2년 동안 캐나다에서 몬트리올이라는 곳에 있는 맥길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 잠깐 유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때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평생을 가고 있는데요. 저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재수도 안 됐고요. 저희 시대는 사실은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투입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학 생활에 가장 저를 괴롭혔던 제가 박웅현 대표님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랬던 게 뭐냐면 열패감이 어느 순간에 오냐면 중간고사까지는 저와 같이 있는
학급의 애들이 저보다 못해요. 그럼 대부분 중간고사까지 시험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암기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기말고사만 가면 오픈북이고 뭐 토론까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문제도 이해 못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탈락만 시키지 마, 꽈락만 면해달라 할 정도로 되게 그때 있었던 제 동료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소위 이런 그 창의적인 사고, 개성적인 사고. 저는 물론 우리 세대의 특징일 수도 있겠죠. 지금보다 더 아마 더 개성이 떨어지는 공부를 학력고사 세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스펙 아까 박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서울대 나온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스펙과 이 사람이 잘 살아가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특히 30대 넘어서 또는 40대 넘어서 스펙이 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의 스펙이 30대라면 뭐 외국의 스펙을 가져와서 30대 중반까지는 갈 수 있어요. 40이 넘어가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상사가 얘와 같이 일을 하고 싶은지 누굴 선택하냐면 나를 돕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내가 서울대를 나왔더라도 저 바보. 교감할 줄 모르고 창의적이 못하고 레이션십 떨어지고 안 받아요. 그래서 공부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광의의 공부를 말씀드린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어렸을 때부터 개성 있게 사고하고 남들과 다르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 평생을 좌지우지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교육제도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아이의 태도나 관점은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창의 쪽에 어머니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은 대표님들과 또 교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 질문을 하나만 받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또 공부가 또 엄마들도 공부지만 너무 길어지면 우리도 또 지치니까 난 꼭 이 질문 하나는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가 가진 프레임만 바꾼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뭐 내가 내 생각만 바꾼다 그래가지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그렇죠. 될 수 있느냐? 네, 그건 답답하죠.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약간 소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또 최선일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선일 때는 그 방법을 써야 된다. 무조건 그 방법을 쓰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그게 최선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프레임을 바꾸면 그 자기가 세상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고치겠다는 용기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꾼다라는 게 생각으로만 우리 젊은 친구들 말하는 희망회로 그냥 머리만 써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실 프레임을 바꾸면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고 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분명한 목표와 어떤 그 순서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바꾸면 또 실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하나만 더 네. 아까 그 우리 아이들이 뭘 갖추면 좋을까 해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뭐 너무 이제 조직 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심리학자는 누구랑 일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본 거예요. 나 같으면 누구랑 일할까 보니까 뭐 능력 다 필요하고 창의성도 좋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무조건 된다라는 의미의 그게 아니고요. 뭐가 안 될 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주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컬래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들 이제 혼자인 경우가 많잖아. 이러면서 야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돼 이러니까 아이들이 비판은 굉장히 잘해요. 이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봐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플랜 B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습관으로 길러주면 저는 그런 사람 그런 인재를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긴 시간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또 어떤 인간으로 길러낼까라는 답변들을 나누게 된 것 같거든요. 사실 진짜 공부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시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문의 진짜 현답을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